안녕하세요. 주익 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주가가 조용히 잘 순항을 할 줄 알았지만은 이게 뭐 과거 패턴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하나둘 노이즈가 이제 생기고 있고, 이 노이즈는 이제 뭐 한미반도체 주주분들께서도 익숙하실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노이즈인데, 최근 지금 들려오는 노이즈가 뭐냐면은 이제 마이크론의 이 HBM4에 있어가지고 드디어 본격적인 이 발목을 잡기 위한 노이즈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HBM4가 좀 문제 있다.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 약간 좀 손가락 빨 것이다. 뭐 이렇게 노이즈가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요 부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흐름이 이루어질 것인지 같이 좀 살펴볼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미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에 한번 겪었던 문제였어요. 익숙하고 대수롭지 않고 그냥 또 왔구나. 그냥 무덤덤하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의 영역이에요. 상식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만 생각하면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걱정 없는 문제인지, 주가 방향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외국계 투자은행인 제프리스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HBM4에 하자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슨 하자냐라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제 HBM4 관련해서 마이크론은 이제 11기가비트 수준의 이 속도는 맞췄어. 근데 양산을 하기 위해서 금속층 및 배선 구조를 재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제 미국계 투자은행인 제프리스에서. 그래서 왜 금속층 및 배선 구조를 재설계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노가다거든요. 예, 이 노가다를 왜 해야 되는지 저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율이 마이크론의 제품에 있어가지고 수율 자체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수율을 잡으려면은 금속층과 배선 구조를 리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리디자인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삼성과 SK가 들어가서 점유율 먹고 있으니까는 실질적으로 지금 마이크론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미국계 투자은행인 제프리스에서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거 예전에도 당했잖아요. 언제 9월 24일 날에 9월 24일 날에서 지금 언급한 부분이 뭡니까? 요때도 이제 마이크론이 지적을 받은 게 이때는 두 가지 지적받았어요. 속도랑 수율 두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렇지 않다. 이거 이미 둘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엔비디아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본질을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자, 본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마이크론의 HBM4는 SK 하이닉스와 동일하게 원비 세대죠. 원비 5세대 디램 공정을 기반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비 공정, 5세대 기반 공정. 이거는 이제 뭘 의미를 하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선택한 원비는 이미 안정성이 검증된 노드다. 그러니까 양산 수율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처럼 이제 뭐 5세대 디램 공정이죠. 6세대죠. 원시 공정, 원시 디램 공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HBM4의 수율을 뽑으면은 이거 약간 좀 불확실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은 현실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마이크론도 HBM4에 있어가지고 주도권 놓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SK 하이닉스와 같은 전략 쓴 거야.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제프리스에서 이렇게 지금 주장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은, 야, 이 SK 하이닉스도 그러면은 이거 뭡니까? 지연된다, 딜레이 된다라는 반증일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미 HBM3에서도 검증된 이런 지금 공정을 이거 포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이거 뭡니까? 공정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언급한 부분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왜 제프리스에서 마이크론의 이런 딜레이가 무의미한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론이 이제 HBM3와 동일한 원베타 공정으로 생산해서 안정성, 수율 뭐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잡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론이 지난 9월달 실적 발표 때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은 6월달에 HBM4에 대한 샘플을 이제 엔비디아에게 공급을 해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엔비디아에게 샘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수율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왜?
엔비디아도 바보가 아니니까는 야 니네 그렇게 속도 잘 뽑았어? 11기가비트 이거 합격이야. 이건 합격인데 야 니네 수율은 어떻게 돼? 아 이거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이 샘플을 공급을 했다라는 것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납득할 만한 수율을 확보를 했다라는 반증이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작동 전력이라든지 발열, 내구성, 속도 다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초기 공정의 수율 안정성 검증이 역시나 암초로 또 존재해요. 수율을 계속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샘플 공급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만약에 다 안 되면은 샘플 공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샘플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안 되면은.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게 그냥 우리 뭐 목업 디자인 하나 만들어줘 가지고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지금 내용들을 다 충족을 시켜야지 이제 엔비디아도 그걸 받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엔비디아도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 확인을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뭡니까?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검증이 크로스 체크가 들어갔으니까는 마이크론이나 크로스 체크가 들어갔으니까는 요거 이제 성립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약 진행 여부인데 이제 마이크론이 지난 컨퍼런스 콜 당시 대량 공급 계약 논의 중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HBM4 관련해서 수개월 내에 이제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숨은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은 수율이요. 일정 수준이 아니면은 이 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거를 완벽하게 수율에 대한 리스크, 제프리스가 지금 언급한 리스크 자체를 지금 엔비디아는 뒤에 숨어서 이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마이크론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엔비디아는 마이크론 뒤에 숨어가지고 암묵적으로 그냥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율이 일정 수준이 아니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동작 속도 공개 여부 11기가 뭐 이거 확보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SK 하이닉스와 디램 공정 자체가 원비이기 때문에 5세대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고수율이에요. 검증된 수율이다. 검증된 공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도 수율 우선 전략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직 다이죠. 이 로직 다이가 이제 맨 밑에 들어가는 HBM의 두뇌인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2나노 디램 공정 적용하고 SK 하이닉스도 TSMC 12나노 파운드리, 삼성전자는 자사의 4나노 공정을 이제 각각 로직 다이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은요, 아 SK 하이닉스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프리스가 주장을 하는 것은 SK 하이닉스도 지연이 된다라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엔비디아와의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맞춘 부분이 있으니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제3자인 JP모건도 인정했어요. 보고서를 통해서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자, 요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전에 제가 한미 반도체 주주분들께 제가 이제 매일 꾸준히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는 당일 급등이 전망되는 주식을 매일매일 제가 공유해 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공 투자하고 계시는 한미 반도체 주주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50만 원의 기적인데 요거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JP모건의 정말 중요한 보고서 내부 문건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0월 24일 금요일 14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 개장하자마자 본의 아니게 좀 잡초를 뽑아주고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13일 차에 휘토리 관련주로 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좀 오랜만에 부각을 받은 주식이었었고 대왕고래 이후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목요일 날 13일 차에 10시 21분 6만 원 이하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진입하세요라고 제가 문자로 좀 남겨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구간이 되겠죠. 6만 원 체결이 되고 수익권까지는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얘가 지금 집단으로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서 맷집은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밀리는 폭을 이제 보여줘서 짧게 자르고 대신에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로블로보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8시 55분, 8시 55분에 시초가 종목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에 시가가 0.63%로 시작을 해서 이제 17%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수반을 시키면서 그래서 로보로보의 공략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로보로보는 이제 10월 23일 목요일 날에 마찬가지로 시초가로 공략을 한번 해서
크게 좀 베어먹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왜 금요일 날에 또 진입을 했느냐, 시초가로. 보시면은 얘가 고점을 이 구간에서 한번 갱신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고점을 이런 식으로 좀 갱신을 해준 다음에 등락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등락 없이 죽여버렸죠. 그렇죠. 조정 나와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봐야 될 것은 고점을 갱신을 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지지 구간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장 마감할 때쯤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 구간을 이탈했던 주가가 다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착을 하고 마감을 하면은, 자, 이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도 요구가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요렇게 이제 금요일 날이었죠. 8시 55분에 요렇게 좀 남겨드렸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는데, 이제 금요일 날에 로보로보는 이제 2등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로봇주가 이제 로보스타였죠. 로보스타가 좀 강세를 보여줬고, 로보로보의 주가도 로보스타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를 하겠구나라는 취지로 약간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보스타와 어느 정도 키를 맞춰주는 구간까지 포착을 하고 나서 11,000원이죠. 12시 반 정도. 로보로보 11,100원 부근에서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로보로보를 시초가로 공략을 해서 15.66%, 수익금은 21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금요일을 기점으로 14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4일 차에 이렇게 159만 원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이제 한두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한두 종목.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무료고요. 현재 지금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기, 4기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 웬만하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하실 동안에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 투자 원금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기준으로 자 100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 하루에 5.9%를 적용을 시켰는데, 자, 이 5.9%를 적용을 시킨 이유는 제가 1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5.9%로 잡혔기 때문인데요. 평균 수익률로 적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100일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5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이는 복리를 가중시킨 이유입니다. 물론 매일 5% 정도의 수익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잡초도 같이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인 3%만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50만 원은 100일 이후에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960만 원을 기준으로, 자, 이건 잡초를 적용시킨 수익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00만 원은 내가 좀 빼서 쓰고 한 400만 원 정도만 다시 50만 원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굴려보자 라고 우리가 가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3% 기준 수익률 적용을 시켰을 때는, 자, 이 400만 원은 이제 7,60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5천만 원은 좀 내가 빼서 쓰고 2천만 원 정도만 다시 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해 볼게 라고 하시면은요. 자, 다시 평균 수익률 3%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일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8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손실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손실을 수익률에다가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기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JP모건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보고서 냈어요. 실발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보고서 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JP모건은 자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HBM의 시장, TAM이죠. HBM의 시장은 이제 2배 이상 확장이 됐는데 HBM4 가서부터는 그러니까 5 가서는 뭡니까? 5 가서는 4보다 2배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생각을 했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TC본더 4, 이 TC본더 4로 인해서 HBM의 4를 지금 잡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5 가면은 4보다 시장이 2배가 더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주받을 수 있는 물량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지금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전고점을 돌파해도 저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5 가면은 여러분들 물량이 더 많아지고 5로 넘어가면은 디램을 더욱더 이제 수식으로 더 쌓아야 되고 그럼 쇼티지 현상이 더 심해질 텐데 삼전이나 SK하이닉스 디램 증설 하기 전까지는 그럼 TC 본도도 뭡니까? 가격도 올라가요. 하이브리드 본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본더는 카이스트 교수님이 2032년에나 좀 보자고 했어요. 2032년에다가 물론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펀딩 나온 데 있죠, 여러분들. 네덜란드 쪽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뭐 까댈 게 없으니까는 한미반도체를 뭐 하이브리드 본더 이 말하고 있는데 되도 않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다시 뭐 넘어오면은 지금 이제 점유율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JP모건은 HBM4에 있어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야 이거 22% 넘는다. 최소. 그러니까 최소자 최소. 최소 22에서 이건 뭡니까? 수율에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수율에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JP모건이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그리고 이러한 지금 뭐 UBS죠. 이러한 투자은행 쫙 봤을 때 JP모건의 정보력이 신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보의 질도 좋아요. 심지어. 근데 얘네들이 지금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금 일단은 HBM4 점유율 22에서 23% 확보하고 시작한다. 확보하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실현치 상회 가능하다. 이 이상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안정적으로 이거 수율을 잡아 나간다라는 반증이잖아요. 이미 답안지는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요 고객과 26년 물량 가격 조기 계약 가능성. 이거 JP모건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아니 수율이 안 되면은 내가 100개를 만들어. 근데 70개가 불량품이야. 여러분들 70개가 불량품이야. 근데 이거를 JP모건이 알아. JP모건 알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오히려 JP모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공매도 때려버려 그냥. 공매도 때려버리는 겁니다. 보고서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뭐하러 보고서를 써. 공매도 그냥 미리 때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JP모건도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수율을 지금 훌륭히 잘 잡았다. 그래서 이전 의견 대비 달라진 점을 우리가 봤을 때 HBM의 믹스 개선 강조폭이 2중 3중으로 JP모건이 더 말해주고 있어요. 입에 이 단내가 나도록 여러분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은 JP모건은 이게 리스크죠. 리스크. 체크 리스크인데 지금 뭐냐면은 이게 HBM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죠. 여러분들. 마이크론의 HBM 딜레이에 대한 부분이 체크 리스크에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거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우리가 뭐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겪는다. 그러면은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겠죠.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저도 익숙한데 주주분들은 얼마나 더 익숙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 자체가 나오면 이제 즐거워요. 누가 이제 뭐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나 보자. 이런 식으로 재밌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한미반도체 이제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은 지금 얘가 여기에서 만약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양봉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저는 차익 실현하는 걸 권고드립니다. 왜냐면은 주가라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이 뭡니까? 1파, 상승 1파잖아요, 이게. 그리고 2파가 이렇게 나와. 조정 2파. 그리고 나서 3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3파고 그리고 조정 4파 이렇게 5파 이렇게 뽑아줘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승 2파 아니 조정 2파죠. 조정 2파가 나올 이 국면이 왔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여기에서 더 땡겨. 그러면은 3파를 때려주고 2파와 4파 조정을 같이 준다라는 게 포함이 됩니다. 지금 보통 상승 1파동의 퍼센테이지가 40%거든요. 주식에서는 국내 주식에서는 상승 1파가 40%인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이걸 넘어섰어. 그러니까 이제 조정은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조정이 안 나오고 여기에서 그냥 더 상승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일단 아쉬워하지 말고 주주분들도 평단 잡아놨으니까 수익일 거 아니야, 여러분들. 수익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미련 없이 매도하고 조정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상승이 안 나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조정 폭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2파 조정이니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
그래서 가격 조정은 말 그대로 가격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격 이빠이 떨궈가지고 음봉으로. 근데 기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각수렴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지루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기간 조정 자체가. 둘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몰라.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좋은 게 뭐예요? 좋은 조정은 가격 조정이야. 왜? 여기에서 크게 음봉 떨궈 준 다음에 바로 V자로 올려버려. V자로 올려서 약간 좀 숨고르기를 다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다시 상승 3파동 만들어버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조정은 가격 조정이야. 아예 그냥 강력한 가격이 더 세게 나와. 그게 좋아. 여러분들. 그게 좋은데 일단은 뭐 어떤 조정이 나와 봐야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저는 13만 원 구간. 이 아래 꼬리죠. 이 아래 꼬리가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이 아래 꼬리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13만 원을 저는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칼같이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하고 뭐 13만 딱 이탈해서 뭐 12만 9천 원, 9,900원 된다. 그럼 손절이냐? 요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요겁니다. 만약에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와. 한미반도체가. 그럼 기회예요, 여러분들. 호나이가 이때 당시 이렇게 밀렸을 때 전략방에서 드린 말씀이 요렇게 일단은 대응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기존 주주분들 대응하시고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뭡니까? 이 센 가격 조정이었다니까. 그리고 나서 코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 앞에 대장주였잖아요.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여러분들. 요 자리에서 대응해주고. 그러니까는 상승 1파 준 다음에 가격 조정 나와.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번 뽑아준 다음에 숨고르기 한번 하고 상승 3파동 나온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 먹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지금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뭡니까? 정교한 가격 전략 준비해야 되잖아. 타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전략방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가 얼마인지 미리 선점하세요. 미리 선점하시고 기간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나고 나서 백 선생이 알려준 이 가격대를 내가 확인이라도 한번 해볼 걸. 여러분들. 아니 수익 계신 분들은 다른 계좌로 집어 넣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잡아드리는 것도 뭐 두산이랑 다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뭐 여러분들께 이제 다 이제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뭐 잡아드렸었는데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나왔을 때 8월 20일 날에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뭐 이야기 나왔을 때 20% 음봉 나왔을 때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3차 매수까지 체결이 되고 그리고 반등 나왔습니다. 두산에너빌 요때였어요, 여러분들. 요 구간. 그래서 요때 매수하셔서 지금도 끌고 가신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교한 가격을 뭐 한두 번 대응을 해본 게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기금 출신이죠. 연기금이 이제 국민연금이나 뭐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있는데 이 전략방은 군인연금 출신 분이십니다. 군인연금 출신 분과 저 은행권, 보험권 그리고 이제 증권사 이렇게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실시간으로 한미반도체 만약에 뭐 예상치 못한 조정 나온다. 놀라지 마시고 잡아드릴 테니까는 입장하셔서 그때 백 선생이 알려준 그 자리 내가 좀 확인해 볼 걸. 그때 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미리 선점하시고 한미반도체 그럼 얼마까지 여러분들이 더 끌고 가셔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입장하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바로 한미반도체 대응 전략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주분들과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터도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